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로 일률적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2천만 원 정도인데 낙찰 가격은 유찰이 몇 번 돼서 5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낙찰자는 감정 가격으로 팔아야만 할까요? 감정 가격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한 그 가격이지, 그 가격 위로 팔면 위법이 되고 큰일이 나고 그런 일은 아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수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요, 동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또 같은 동에 같은 층수라고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따른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규격화되지 않는 빌라는 아파트보다도 더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토지는요, 토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감정평가로 가격을 정해 놓기는 했지만 그 부동산을 꼭 사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그 부동산을 여러 명이 필요해서 가격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 감정 가격은 사실상 의미 없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경매 물건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나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들이 대체로 어떤 경매 공식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딱 부러진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같은 물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다고 해도 결과가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누구는 처리 과정 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유연성 있게 협상도 하고 같이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논의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정 가격이 낮아서 사용료도 얼마 안 된다는 둥, 또 누구에게 못할 짓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여러 가지로 나무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저는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매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 죄가 아니듯이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왜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비싼 가격에도 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물건은 2018 타경 51203 이 물건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있는 물건인데요, 전체 물건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법정 지상권 문제가 걸려있는 물건이고요, 또 하나는 낙골묘 때문에 분묘 기지권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당연히 유찰이 되어야 하고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적어도 경매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낙찰 가격을 보면 좀 많이 깨죠. 왜 그럴까요? 낙찰자가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낙찰자가 돈 계산할 줄 몰라서? 아니죠. 이익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써서 낙찰 받은 것 뿐이에요. 부동산 경매가 다 저렴하게 싸게 낙찰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평가된 물건을 제대로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뽑는데 목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물건을 보시면 처음에 감정 가격을 넘겨서 102%에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하는 게 관례죠. 투자자들은 불안하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입찰 기일에 무려 186% 정도의 낙찰이 되었어요. 입찰자도 6명으로 늘었고요. 이번 물건에는 이렇게 낙골묘가 있습니다.
이 낙찰자는 낙골묘 주인에게 이 땅을 다시 매각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면 낙골묘를 치우고 더 나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을 낙찰 받는다고 하면 얼마의 낙찰을 받을 것이고 수익은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바닥에 있으면 폐차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충 써도 낙찰을 턱턱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든 다 좋은데 적어도 나올 계획은 세우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칙상 폐찰이 잦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수적인 입찰 가격을 좋아하고요. 낙찰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한다라는 그 신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하나로 또는 계획 하나로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부동산 경매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물건의 가치가 보는 사람에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더 집중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할 것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부동산 경매의 결과를 예단하면 안 돼요. 내 방법과 방식이 중요하듯 타인의 방법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고 또 그런 방식이 저는 가장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보기에는 하자가 많은 물건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큰 하자가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하자를 걷어내면 입지적인 부동산 입지에 보여지는 장점이 더 많이 돋보이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어떤가요? 낙찰자가 손실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득을 얻었을까요? 이득을 얻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을까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가 댓글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